자, 의미단위 끊어 읽기 해석 훈련 두 번째 공식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자, 그러면 이 전치사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앞전자의 한자로, 그래서 앞에 두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 올까? 바로 명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전치사 뒤에서는 항상 누가 와야 된다?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가.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는 항상 뒤에 반드시 명사를 데리고 와서 이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단위, 네 가지 의미 덩어리 할 때 4번 덩어리가 뭐였어요?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였지.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고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데, 애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부사 역할을 하는. 이런 거 우리가 구라고 하는데, 구라는 건 뭔가 하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면 다 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두 개 이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하나 또는 한 개 이상의 전치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적어도 최소한 두 단어 이상이 모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구라고 하는데, 자, 형용사 역할로 쓰이는 구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다. 그래서 부사구라는 것은 결국 문장을 수식하거나 또는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형용사구라는 건 뭔가 하면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형용사 구로 사용되는 두 가지 역할만 기억하면 되겠죠. 하나는 명사 뒤에 오는. 그래서 people이라는 명사 뒤에서 in the park 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공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항상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는 이렇게 묶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면 이렇게 수식하게. 그래서 해석을 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of 플러스 명사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of 플러스 명사 구조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이라는 건 다 명사 수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면 요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A와 B 형태로 연결되면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러면 해석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B의 A. 그래서 그 소년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그 소년의 이름. 보통 이제 of에 대해서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의라고만 해석하는. 근데 또 하나는요, B 중의 A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의 한 명. 그래서 자, 그 학생들 중의 한 명.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A 한 B. 이거 뭔가 하면 a lot of 덩어리가 books를 수식해서 이때는 많은 책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는 B라는 A.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인데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즉, 사랑의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 해석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해두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는 이제 명사에 대한 명사 설명어, 우리가 배웠던 그 역할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제 문장을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전치사에 표시를 하고 뜻을 일단 써줍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요. 자, there are. 일단은 there is나 there are가 나오면 해석이 뭐다? 뭐뭐가 있다. 그래서 주어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이렇게 끊어놓으면 돼요. 그 해석은 뭐예요? 많은 책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 자,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끊었어. 그러면 on이라는 전치사는 항상 기본이 무조건 위라고만 접촉에 딱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테이블에 붙어 있는 거, 위에 붙어 있는 것도 on이고 아래에 붙어 있는 것도 on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테이블 위에다가 물건을 두니까 어디 위에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자, 그 다음은 will buy라는 동사가 나왔죠. strawberry cake. 그 다음에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앞에서도 꺼내야겠지. 일단은 동사 덩어리.
전치사에서 덩어리, 또 전치사가 나오죠. 덩어리. 그러면 at이라는 전치사는 장소고 in도 장소예요. 어떤 장소에서, 해석도 어디에서. 근데 at은 좀 범위가 좁은 거. 또 우리가 보통 점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이에요. 작은 거. 근데 in은 주로 도시나 나라 같은 좀 공간적이고 큰 장소들을 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다, in 서울이다. 도시이기 때문에 in을 쓰는 것이. 자, 그럼 해석이 뭐가 될까? 나는 딸기 케이크를 살 것이다. 어디에서? 유명한 베이커리 가게, 빵 가게에서. 그 다음에 군산에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해석 꼼꼼하게 씁니다. 선생님 지금 촬영하느라 약간 속도를 내지만. 자, 그 다음에는 동사가 enjoy는 ing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서. 일단 첫 번째는 요 enjoy라는 동사는 ing 하는 것을 즐기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온다.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garden 정원에서라는 장소 개념의 전치사죠. in이 어떤 장소에서. 그러면 우리는 걷는 것이니까 산책을 즐겼다. 정원에서. 이게 지금 중1 교과서인데 이게 어디야? 중록원이라는 쌤이 광주에서 강의할 때 여러 번 가봤던 좋은 곳입니다. 거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the movie가 will end가 동사죠. at이라는 전치사는 시간 앞에 씁니다. 몇 시에. 아까 장소도 쓰지만 그래서 그 영화는 끝이 날 것이다. 10시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 요거 해석 하나하나 꼼꼼하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exercise 운동하라. 이렇게 이제 문장이 주어 없이 동사로 나오면 요거 우리가 흔히 명령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뭐 하라. 그 다음에 during이 전치사가 되죠. 그래서 이 during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동안이에요. 근데 요 during 뒤에 시간은 안 나옵니다. 시간은 안 나오고 보통 어떤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게 나와요. 지금은 the day가 날인데 그래서 낮이죠. 낮. 해석이 낮 동안에 뭐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이렇게는 안 쓴단 말이에요. 낮 동안 자 운동하라. 낮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have lived가 동사죠.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또 for가 나오죠. 자, 이때 in은 아까처럼 도시, 장소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for가 뒤에 시간이나 특히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있어서 얼마 동안이에요. 한국말을 보면 during도 동안이잖아. 근데 이 during은 기간 동안이라고는 절대로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1시간 동안. 그때는 무조건 누구를 쓴다? for를 써요. 근데 방학 동안에 그 방학이라는 어떤 이벤트잖아요. 그럴 때는 during을 써요.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근데 하루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시간의 길이가 나온다. 그러면 for를 써서 for an hour, 1시간 동안. 네, 그렇게 써준다. 그래서 한국말을 가지고 뜻이 같다. 안 됩니다. 같이 절대로 못 쓰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살아왔다. 계속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도시에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다. 살아왔다. 자, 그 다음에 watch라는 동사가 나오죠. movie까지 목적어. 그리고 on. 이 on이라는 전치사는 요일 앞에. 그래서 어떤 요일에가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은 영화를 본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 s가 붙으면 토요일마다예요. 토요일 계속 반복되는 거에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가 moved가 동사죠. 이사를 갔는데 to. 자, 이 to라는 전치사는 항상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어디로 또는 누구에게. 이는 자, 장소도 있지만 이는 월이나 연도 앞에 쓰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를 갔습니다. 부산으로. 그리고 7월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heard가 동사인데 about이 나옵니다. 자, about은 전치사로 무엇에 대하여. 그래서 이럴 때는
heard of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끊어도 괜찮고. 자, 근데 그 뒤에 of가 나오죠. 그럼 이때 of는 어떤 해석일까? 이 음식의 역사가 되죠. 그래서 B의 A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들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의미가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는요. Some of the books. 이때 some of는 이건 덩어리로 기억하면 좋아요. 뭐뭐 중의 일부예요. some은 일부 몇몇. one of 하면 뭐뭐 중의 하나. 이렇게. 그러면 덩어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 책들 중의 일부 몇몇은 almost는 거의. 이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보로 데리고 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새 것이다. 거의 새 책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치사 앞에서, 근데 항상 전치사는 명사를 데리고 와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쓰인다. 이 역할은 형용사 역할이 있고 부사로 쓰이는 역할이 있다. 형용사 역할이라는 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우리가 배웠던 명사 설명어에 해당되는 구조.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오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의미단위 학습 자료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의미단위 덩어리를 끊고 해석을 하고 직독직해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끌어 읽는 훈련들을 반복해서 학습을 합니다. 반복해서 만들어야 돼, 반드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의미단위 끊어 읽기 공식 두 번째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는 훈련 학습 마치겠습니다.